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제 얘기는 참고만 하시고요. 좀 더 정확하고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연기학원의 담당 선생님께 직접 연기 보여드리고 또 코멘트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트 나누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는 날개를 활짝 펴겠습니다와 관객 여러분 이 사이에 비트를 나누면 되겠고요. 두 번째 비트는 시간이 보여드릴 것입니다와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이 사이에 비트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뭐였죠? 네, 단어의 색이었죠. 네, 단어의 색을 잘 표현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비트 나누는 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보니까 기쁨, 시련, 기쁨, 공포 이런 단어들이 있죠. 이런 단어들을 그저 그냥 대사 속에 그냥 섞어서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느낌을 감정적으로 잘 표현을 해줘야 한다 하는 겁니다. 기쁨과 시련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기쁨과 공포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그 대상한테도 단어의 색을 실어줘야 하는데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 기쁨을 주는 어떤 사람들과 시련을 주는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대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감정으로 어떤 사람들을 불러줘야 되고, 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시련의 감정으로 어떤 사람들을 불러줘야 됩니다. 그 선인, 악인도 마찬가지죠. 그냥 선인, 악인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착한 사람들의 선인, 그리고 공포가 되는 그 악한 사람, 악인, 이렇게 대상도 감정을 달리해서 불러줘야 할 것입니다. 또 만들기도 하는 단어와 풀어도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두 개가 완전히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죠. 뭘 만든다는 거죠? 네, 오해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해를 만들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한다. 여기서 만든다는 것은 오해를 만드는 거니까 부정적인 것이고요. 또 풀어주는 것은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감정의 색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네, 펴겠습니다 라는 단어가 있네요. 편다 또한 접는다와 상반된 감정이죠. 편다라는 단어 속에는 확장되는 느낌이 실려 있습니다. 그 앞에 활짝이라는 단어로 또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짝 또한 장음 처리로 또 강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비트 나눈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왕과 왕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언뜻 보면 왕이 왕자보다는 더 높은 존재이니까, 더 큰 존재이니까 왕에 당연히 액센트가 들어갈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대사를 보니까 그 이름은 플로리젤. 여기서 그 이름은 누구죠? 왕자의 이름이죠. 그래서 당연히 왕자의 액센트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두 번째 비트 나누는 부분에도 단어의 색을 잘 표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아하게, 또 성장, 또 꺼내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꺼내지가 꺼낸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꺼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미리 꺼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꺼내지에 너무 단어의 색을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면 꺼내지에 너무 액센트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오해 소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꺼내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이요. 여기에도 지루하게, 또 지루하게가 또 한 번 나오죠. 그리고 성심껏. 네, 보니까 서로 상반된 단어들이 이제 존재하는 경우에 그 단어의 색을 잘 표현을 해주면 좀 더 연기가 풍부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오늘의 키워드 단어의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관객 여러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나는 해설자고 내가 지금 말하는 대상은 관객이다. 그럼 관객 수가 1명, 2명 뭐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관객 수가 100명, 500명, 1000명 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정하시면 되고요. 대신 여러분이 그 수를 정한 만큼 소리의 확장성 그걸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위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인에게는 악인에게는 이렇게 이제 지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수 쪽에 있는 관객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니까 이제 다수죠. 다수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또 시련을 주는 어떤 사람들은 하수 쪽으로 와서 하수 쪽에 있는 다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선인은 기쁨을 주는 선인은 하수 쪽에서 고르시면 되겠고요. 공포가 되는 악인은 상수 쪽에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수 하수가 또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고루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객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할 때쯤 되면 다시 중앙으로 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우리가 대사 속에 가끔 지명이나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지금처럼 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 특히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이곳은 보헤미아입니다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보헤미아, 이곳은 어디일까요? 내가 서 있는 무대 위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뒤쪽으로 있는 무대 세트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앞에 있는 관객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객석부터 무대 뒤 세트까지 이 극장 안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곳은 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제스처를 할 때 좀 더 확장해서 객석에서부터 무대 뒤까지 다 가리키는 그런 제스처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연기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저에게 영상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단메일로 코멘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